저는 30년 동안 콩팥과 노후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연우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과 참외, 키위, 오렌지를 여름철 건강간식이라고 믿으시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과일들이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달다고 해서 드셨던 그 한 조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칼륨과 수분 폭탄이 되어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본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네 가지 과일이었어요. 특히 여름철에 수박을 물처럼 드시고 참외를 갈증 날 때마다 챙기시고 키위를 건강식이라며 매일 갈아 드시고 오렌지 주스를 비타민 보충용으로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달 후 제게 찾아오실 때는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는데 알고 보니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과 수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콩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일하지 못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콩팥의 여과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같은 양의 칼륨도 처리하는데 2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 먹던 과일을 똑같이 먹어도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수박 한 조각을 먹어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지만 예순이 넘으면 그 수분이 몸에 고여서 다리와 얼굴을 붓게 만듭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해서 물 대신 먹었는데 칼륨이 쌓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키위는 건강과일이라고 믿고 매일 2-3개씩 드셨다가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이 많다고 아침마다 한 잔씩 드셨다가 부종이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과일 선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칼륨이나 수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콩팥을 지치게 하는 과일과 콩팥을 다시 편하게 만들어주는 과일을 확실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과일 종류만 바꿔도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다리 부기가 빠지고 숨쉬기가 편해진 경우도 많았어요. 반대로 건강하다는 과일만 골라 드셨다가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과일들을 아직도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어머님이신 김영순 66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영순 어머님은 여름이면 수박을 물처럼 드시고 목이 마르면 참외 1개를 금세 비우시던 분이었어요. 건강을 챙긴다고 키위 2개를 매일 갈아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영순 어머님을 보고 과일을 많이 드시니 건강하시겠다고 칭찬을 했죠. 과자나 케이크는 안 드시고 오직 과일로만 단맛을 채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숨이 찬다며 자꾸 눕지 못하고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어 그냥 넘기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누워있어도 숨이 차서 베개를 2-3개 쌓아놓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체내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영순 어머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과일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단 음식도 안 먹고 오직 과일만 드셨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원인은 과일의 종류와 섭취량이었고 콩팥이 감당하지 못한 과부하가 조용히 쌓여 있었던 겁니다. 영순 어머님이 드신 수박, 참외, 키위 모두 칼륨이 높고 수분이 많아서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과일들이었어요.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고 참외는 칼륨이 높아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고 키위도 칼륨이 바나나만큼 높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매일 드시니까 콩팥이 쉴 틈이 없었던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상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바로 짚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과부하가 쉽게 걸립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하루 권장량을 금방 넘길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콩팥이 칼륨을 빠르게 걸러내지만 60이 넘으면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국내 고령층 조사에서 칼륨 섭취가 많을수록 부종과 피로감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칼륨 과다 섭취는 심혈관 부담을 높인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참외는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갈증 날 때 찾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한 개를 먹으면 금방 배가 차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은 콩팥이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처리해야 할 양이에요. 제가 만난 정혜진 70세님은 갈증 날 때마다 참외를 드시다가 다리가 붓고 저림이 반복됐습니다. 혜진님은 참외가 시원하고 수분도 많아서 물 대신 드셨는데 몇 주 후부터 발목이 퉁퉁 붓고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운동 부족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참외 때문에 칼륨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시고 정 드신다면 한 번에 아주 소량만 식사 후로 제한해야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발목이 잘 붓는 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 참외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참외를 어느 정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칼륨 농도가 높아서 콩팥이 부담을 받기 쉽습니다.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바나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키위를 건강과일이라고 믿고 매일 2~3개씩 드시는데 이게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키위는 특히 초록색 과육에 영양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년층에서 칼륨 과다 섭취가 신진대사 저하 증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서도 키위의 칼륨 함량이 노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키위는 변비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매일 쌓이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상배 68세님은 매일 키위 2개씩 드시다 손발 저림이 잦아졌습니다. 상배님은 키위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갈아서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손끝이 자주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키위를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1개 이하만 식사 후에 드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칼륨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칼륨 조절이 더 어려워지니까 키위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위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자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콩팥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물이 몸에 고이기 쉽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이고 한 번 드시면 한두 조각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면 콩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60 이후엔 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령층 부종 환자 중 수박 섭취 빈도가 높은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서도 수분 과다 섭취가 노년층 부종을 악화시킨다고 밝혔어요. 수박은 특히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데 시원하고 달아서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최명수 72세님은 수박을 물처럼 드시다가 밤마다 숨이 답답해져 힘들어 하셨습니다. 명수님은 여름철 수박이 시원하고 좋아서 저녁마다 큰 조각으로 서너 조각씩 드셨는데 밤이 되면 누워있어도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수박을 줄이니까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이 쉽게 차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박을 드시고 나면 몇 시간 후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수박이 콩팥을 씻어준다고 믿고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는 칼륨과 당분이 동시에 높고 주스로 마시면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오렌지 한 개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주스로 만들면 두세 개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 칼륨이 한꺼번에 몸에 흡수됩니다. 과일즙이 고령층 혈당 변동폭을 높여 콩팥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도 과일 주스는 노년층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콩팥에는 큰 부담입니다. 문도연 69세님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부종과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도연님은 오렌지 주스가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셨는데 몇 주 후부터 다리가 붓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눕고 싶을 정도였다고 해요. 주스를 끊으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주스는 피하고 생과일도 소량만 섭취하는 편이 나아요. 당 조절이 어려운 분은 특히 삼가야 합니다. 오렌지는 신맛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당분도 많고 칼륨도 높아서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오렌지 주스를 건강식으로 믿고 매일 드신 적 있나요? 이렇게 네 가지 과일은 예순 이후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일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딸기입니다. 딸기는 칼륨이 적당하고 항산화 성분이 콩팥의 피로를 누그러뜨립니다.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 딸기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딸기가 노년층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딸기는 특히 빨간색 색소 안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콩팥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하루 7알에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륨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꼭지를 떼고 씻으면 영양 성분이 빠질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먼저 씻어야 합니다. 딸기는 꼭지를 떼지 말고 통째로 물에 담가 흔들어 씻은 다음 꼭지를 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타민이 물에 녹아 나가지 않습니다. 딸기 드실 때 어떤 방식으로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딸기를 꾸준히 드시면 콩팥 기능이 안정되고 부종도 줄어듭니다. 다음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자연 효소가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해서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린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게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미리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 파인애플의 효소 성분이 소화를 돕고 콩팥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어요. 파인애플은 특히 식사 후에 드시면 음식물 소화를 도와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 얇은 2조각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효소 효과도 충분하고 당분도 적당합니다. 통조림은 피하고 생과일로만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효과가 없고 오히려 혈당만 올립니다. 파인애플은 보통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파인애플은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배출을 도와서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며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체리는 특히 요산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통풍 예방에도 좋고 콩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 체리를 먹은 그룹은 요산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체리의 항산화 성분이 콩팥 건강에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체리는 특히 빨간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콩팥 보호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요산 배출 효과도 충분하고 칼륨 부담도 없습니다.
색이 진한 체리를 고르면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체리는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콩팥 보호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체리는 진한 색과 연한 색 중 어떤 걸 주로 고르시나요? 체리를 꾸준히 드시면 콩팥이 편안해지고 요산도 잘 배출되어 통풍 위험도 줄어듭니다. 체리는 냉동으로 보관해도 영양소가 잘 유지되니까 사계절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을 돕습니다. 배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배출하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 배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은 나트륨 배출이 원활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배는 특히 수분도 적당하고 칼륨도 낮아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 정도면 식이섬유 효과도 충분하고 수분 부담도 없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집중돼 있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콩팥 보호 효과가 더 좋습니다. 평소 배는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배를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콩팥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배는 특히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드셔도 좋고 식사 후 후식으로 드셔도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예순 이후 콩팥을 지치게 하는 과일과 콩팥을 편하게 만드는 과일을 구분해 봤습니다. 참외와 키위, 수박, 오렌지처럼 칼륨이나 수분, 당분이 높은 과일들은 콩팥이 약해진 시기에는 무심코 드셔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예순 이후엔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과 수분을 한꺼번에 밀어 넣어서 결국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지만 실제로는 콩팥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박을 물처럼 드시고 갈증 날 때마다 참외를 챙기시고 건강식이라며 키위를 매일 드시고 비타민 보충용으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처럼 콩팥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과일들은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칼륨이 적당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요산과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불편함이 커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나이에서도 훨씬 편안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다리 부기가 빠지고 숨쉬기가 편해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반대로 건강하다는 과일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봤습니다. 결국 과일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정리하고 참외와 수박의 자리를 딸기와 배가 대신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수박 대신 딸기로, 참외 대신 배로, 키위 대신 체리로, 오렌지 주스 대신 파인애플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몇 주만 지나도 다리 부기가 빠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일 선택을 바꾸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콩팥을 지키는 밥상 구성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국이 콩팥에 좋은지, 어떤 반찬을 피해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